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어떻게 또 일상을 보내시면서 경험하고 알아차린 것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직도 화가 나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알아차려서 다스리는 거 하고 무조건 잡는 거 하고 그 구분을 잘 아직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알아차려서 다스려 봤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은 네. 계속 스님께서 듣고 이래서 그걸 알아차려서 참았다 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걸 그 순간에 알아차렸네요. 네. 그래, 그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전에 그냥 화났을 때하고 뭐 차이점이 있었어요? 화가 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옛날보다 더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화를 알아차리고 나서 이제 화를 표현하거나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갈 때 전에는 못 알아치고 화가 나면은 계속 화가 증폭되거든요. 네. 감정적으로. 이제 거기서 그런 차이점은 없었나요? 아니면 계속 그냥 똑같았나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습이 안 들어서 네. 본인이 보고 느꼈던 것도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같다고. 이제 그런 게 실질적인 변화예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이 일상에서 이 알아차림을 아주 지속적으로 그냥 어떤 때 하고 어떤 때 안 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계속 한번 그 저번에 학교 갔다 올 때 잠잘 때 밤에 그런 한번 경험을 해봐서 계속 해보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저 화두를 우리가 갖게 되면 뭐 일념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념으로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일념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해 보려고 이제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는 건 아주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해보세요. 다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닦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다 해야 돼요. 다 수행을 한다는 사람, 깨우침을 얻고자 한다는 사람은 다 한 번씩 해봤던 것들이니까 본인도 그냥 그렇게 쭉 하세요. 그냥 하셔서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일어났던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이제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일상에서는 잘 못 느끼고 뭔 일이 일어났을 때만 알아차림을 의식하는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항상 일상적일 때는 뭐 그런 의식도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던 것의 생활에서는 그 뭐 알아차리나 이런 걸 놓치고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알아칠 때는 알아차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김차사는 계속 한번 유지해보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도예요.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결과들이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이렇게 도반들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고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또. 네, 스님께서 알아차림을 하고 또 나중에 그 알아차림을 더 나아가서는 참회까지도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 날이 우중충하고 햇빛도 안 나고 또 으시시하고 그런 데서 오는 몸의 반응이 굉장히 그 몸이 처지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이렇게 몸에 자꾸만 그 마음이 지배를 받아서 우울해지고 그래요. 네.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아차림은 그걸 통해서 되돌아보는 일을 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행법에서 움직이고 급박한 데서는 돌아볼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알아차림 정도만이라도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자기가 명상을 한다든지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냥 알아차림 그 사념처 신수신법에서 그 몸하고 수, 느낌 이 정도까지는 순간적인 그냥 알아차림에 열심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예를 들면 느낌, 수, 신은 알아차림 정도만 하는데 써먹고 느낌, 수, 그 다음에 심까지 수하고 느낌하고 마음까지 볼 때는 다 성찰에 관계된 거예요. 성찰. 되돌아보는 거. 되돌아보는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교가 지금 현실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교 수행은 여러분이 기존의 뭐 명상이든 참선이든 뭐 기타 이런 불교에 관한 수행은 그 일반 대중들이 했던 겁니까? 전문 수행자들, 스님들이 한 겁니까? 스님들이 하던 거예요. 특수 지역의 특수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한 목표를 가진 그런 분들이 특정한 집단에서 한 특정한 문화예요. 그것을 일반화를 시키고 있다니까요. 일반화 오류를 지금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지 잘.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걸림장치나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요. 뭐 스님이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스님도 그 속가의 흐름, 문화에 익숙한 그리고 또 스님의 문화에 익숙한 그런 어떻게 보면 양면 쌍수죠. 그 부분의 어떤 그 인연이나 경험이 있는 스님이 교량 역할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이 세상은 다양한 것이 다 그대로 자기 인연법대로 가는 것이 그게 화엄 세상이라고 한 것처럼 스님 모습도 무조건 그냥 뭐 청정 비구 해가지고 스님들의 그 저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모습의 스님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뭐 흔히 말하는 뭐 대처승도 필요한 것이고 뭐 땡중도 필요한 것이고 비승 비속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요. 그런 전체가 그냥 다 인연법에 흘러가는 것이고 다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근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를 지금 불교가 계속 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멀어지고 있어요. 일상에서. 그 중간에서 누군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디 보면은 이제 스님하고 상담하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 가정사, 연애사라든지 가족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게 이런 부분을 스님한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제 스님 중에 결혼을 해서 했다가 출가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그것이 옳다 그러다 뭐 속되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것이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보고 답변한다는 것은 그래도 좀 뭔가 좀 오류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서로 장단점은 있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그 이념을 잘못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오히려 되고 스님들이 이렇게 되는 단점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조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강을 걸는다면 뗏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런 거를 중생들도 너무 스님이라면은 청정비구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계율을 정확히 지켜야 돼 여기에만 집착돼 있다면 그것도 중도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자기 그것을 주장하는 그 본인은 상당히 청정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도 손해예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개념, 대승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10명의 그 대승의 마음을 가진 스님이 이제 세속으로 나와가지고 하다 보면 그 중에는 5명이든 7명이든 세속화되는 스님이 계실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제대로 인연이 될 수 있는 현상들은 더 오히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5명이 아깝다고, 세속화되는 그게 아깝다고, 그게 옳지 않다고, 7분이 스님들이 그런 게 안 좋다고 그것을 거부해버린다면 결국은 계속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스님들도 승가의 문화가 익숙하신 스님들이 바깥에 나와서 포교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문화에 충돌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싫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그것이 뭐 완전히 저거 된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꾸 산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의 흐름에서는 흐름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자들도 좀 사고를 좀 폭넓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너무 그 흑백 논리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일반화의 오류를 기존에 범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 인식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스님들의 승가 속의 그 수련법을 여러분 세속 속에서 그냥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해보는 거야. 다시 이렇게 점검해보고 거기서 본질적으로 놓치지 않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안 놓치면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서로 이제 잘 공유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승속이 공이 서로 탁마해서 보리도를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같이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정치적인 뭐 이렇게 혼탁하고 이런 때에서 스님들이 이제 좀 뭐 이렇게 사회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 좀 하잖아요. 그럼 어떤 쪽에서는 왜 스님들이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제 주장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되돌아봐야 돼요. 각자 스스로는. 내가 왜 그 말을 하는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스님이 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지 자기를 되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나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스님도 위하는 공생의 개념으로 그 말을 하는 건지 그 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먼저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말을 하는 스님도 되돌아봐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자가 되돌아보는 일만 하면 세상은 정말로 평화롭게 가요. 문제될 게 없어요. 자기가 엎지은 대로 그대로 가고.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하고 되돌아보는 건 다른가요? 같은 내용이죠. 되돌아보려면 알아차려야죠.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몸뚱이부터 시작하자는 거야. 아주 감각적인 형태적인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몸뚱이의 행위적인 것을 알아차림 사티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뚱이로 인해서 우리가 의식화된 거 의념 쪽으로 간 게 몸뚱이 좀 덜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수 이제 감각적으로 느낌 쪽으로 오면은 그 느낌은 그 의식으로 기억되고 판단되는 쪽에 작용이 더 섬세하고 빨리 돼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거 섬세한 거를 먼저 가지고 시작하면 힘드니까 단순한 거부터 보이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자는 게 이제 몸뚱이를 먼저 사념초 수행해서 몸뚱이를 가지고 하는 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그럼 이 건강교육도 다 스님들 대상으로 교육. 아 당연 100% 당연한 거지. 그 얘기 들으니 좀 위로가 되는데. 위로가 돼요? 모르는 게 당연한. 모르는 게 당연한 당연한 거. 그럼. 이 상당한 수준에. 그리고 스님도 그냥 무슨 뭐 그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정도 근기 가지고 이 금강경을 접할 수 없어요. 스님들도 이제 이해되고 뭐 수행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연수나 뭐 이런 걸 나누기는 저기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근기가 수행 전문가 근기도 내가 볼 땐 중근기 이상이 돼야 그래도 금강경을 이제 접하고 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의 상근기의 관계. 이게 공사상 아니에요, 바로. 근데 스님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스님 출신입니까? 세속 출신입니까? 세속 출신이에요.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세속이야. 스님이 뿌리가 스님이라면 스님 승가 안에서 결혼을 해야죠. 네. 그래서 거기서 스님이 자식을 낳아야지. 스님과 스님이 결혼해서 그러면 출신이 스님이니까 승가니까. 근데 다 뿌리가 어디냐면 세속이에요. 중생의 몸을 속가라고. 그러면 속가의 기본적인 업장 에너지가 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행자 생활부터 시작하고 삼위승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하는 게 세속의 문화 에너지 업장을 이제 물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요새는 집단적인 어떤 그런 계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도 현대화됐기 때문에 뭐 강원 몇 년, 뭐 삼위 몇 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그것도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것도 획일적인 거지. 옛날에 제자가 오면은 행자 생활만 뭐 3년, 10년 막 계속 행자 생활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물이 안 빠지면. 그거를 다 그 스승이 보는 거예요. 현재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알지? 선배는 다 알아, 후배. 그렇죠. 말 안 해도 안다니까요. 아, 지금 어느 정도구나. 아, 의식이 어느 정도 가고 있구나. 어디에 막혔구나. 다 한다고. 말 안 해도. 그때그때 탁탁 터트려주고 어떤 그런 이제 체계를 잡아놔가지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서양 교육의 뭐 학교 메뉴, 뭐 초등학교 메뉴, 중학교 메뉴 이렇게 착착착 졸업해 나가듯이 그런 흐름 비슷하게 지금 스님 문화도 교육 문화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우리의 뿌리는 세속이라는 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정확히 봐야 돼요. 정확히. 그리고 불자들도 그걸 또 정확히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스님이라고 와 이렇게 해도 그것도 옳지 않아요. 무조건 스님이라고 공양하고 시방하는 그 마음을 되돌아봐봐. 그게 정말 스님을 공경하고 그러는 마음인지. 그럼 계속 되돌아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뭐 스님이 뭐 저 공경할 만한 스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뭐 따를 만한 선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현상적인 말도 맞아. 그러나 각자 되돌아보자 이거지. 그러려니까 우리가 의식 연습해야죠. 네, 연습 연습하는 거. 자, 여기서도 보세요. 누가 그렇게 오늘 인기가 많은가. 배터리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떠버리세요. 그럼. 우리가 이 금강경 뭐 계속적으로 나오지만은 먼저 우리가 6분 7분 봐도 7분만 봐도 열애가 설한 게 없대잖아요. 어? 네. 병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대잖아. 네. 법이라는 게 없대잖아요. 네. 법이 아닌 것도 없고 일단 법이라는 것도 없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금강경은 여러분 법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럼 이 법이라는 게 아니라고 금강경이 자기 스스로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왜 금강경 그 하나하나의 그 법으로 인정해놓고 들어가? 법이 아니라는데 자기는. 그럼 우리는 이걸 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부터 되돌아봐서
법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다시 뒤집어 보고 막 지지고 볶고 해체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상한 주장도 하고 막 어떤 건 스님이 이 경전하고 다른 내용도 하고 주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금강경을 부정하는 게 오히려 금강경이죠. 금강경에 가깝죠. 이게 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법이 없다는데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정해진 법이 없다는데. 그리고 이건 어차피 전문 스님들이 배우는 건데 우리가 배우니까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탈 붕괴 멍해지고 하는 상태가 올 수밖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이게 부딪히니까 나와 기존의 다른 의식세계가 부딪히니까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섹타잖아요. 그러니까 멍이 판단을 못하는 거지. 멍하다는 건 판단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판단을 못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잖아.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게 법이야. 이게 제대로 단 거야.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의 그 상태를 긍정하라고. 받아들이란 말이야. 긍정을 할 필요도 없어. 인정하라고. 하고 모르겠고. 그냥 인정하세요. 그거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독성부터 다시 봅시다. 이제 8분부터 해볼까요? 인강관야바라미 제 10종 이거는 계속 어쨌든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하여튼 쉽지는 않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해설이 어쩌다 저쩌다를 떠나서 전체가 어떤 흐름이다를 다 딱 깨고 있는 정도의 대상들을 놓고 이제 내가 뭐시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거의 초보 이 개념의 이 금강경의 흐름도 내용 자체도 잘 흐름도 잡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익숙한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니까 제가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주물러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자, 이제 보면은 제 7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간단히 이제 복습이죠. 수보리 어이구나 열애드 간욕따라 삼락삼보리야 열애유서설법이야. 이게 제가 다시 복습을 하고 다시 또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는요. 처음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고 했던 거하고 또 여러분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다가 다시 와서 또 듣던 거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다시 짚어주는 거하고 다 달라요. 경기가. 그리고 그냥 모르더라도 한 번 하고 또 지나가서 다음에 또 해주고 그렇게 길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금강경 만약에 32분까지 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 금강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인연이 지었을 수도 있고 금강경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 몇 년 흘러서 다시 또 금강경의 인연이나 이런 것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법의 흐름이에요. 수보리야 어이우나 열애드 간욕따라 삼락삼보리야.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수보리한테 물어봤잖아요. 왜 그러냐? 열애가 간욕따라 삼락삼보리를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걸 물은 이유는 왜 물은 거죠? 미루어 알 수가 있잖아 우리가. 내가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왜 물어봐? 확인시키는 거야. 심리가. 상대방 그 상대방이 수보리가 확인하려고. 네. 아니 수보리
그러니까 너무 의지하고 상을 가질까봐. 가질까봐? 그런 다 의미는 있어요. 그런 이제 또 여러분이 말하지 않은 걸 얘기하면 너희가 그 수보리가 열애께서 안육다나 삼맥삼보리를 얻고 있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재차 확인 내지는 그 의식 상태를 찝어주기 위해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 지금 내가 완전히 뭐 깨달았다고 생각하니? 생각하고 있었지 여태까지? 이렇게 의문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차 찝어주면서 확인시켜주고 점검하는 제자의 그 의식 상태를 점검하는. 그렇지, 자기 스스로가. 네. 그러면은 수보리는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부처님을 대한 거였다는 거죠? 당연히 깨달아. 그렇지, 그렇게 했죠? 네. 당연한 얘기지 지금. 네, 당연한. 당연히 부처님은 완전히 뭐 무상 정등 정각 깨달은 분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 된 거고 배운 거고. 네. 결국 돌아보라고. 그렇지. 돌아보라. 똑같은 저기 문구를 복습하는 것 같지만 저번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하는 대화 깊이나 차원이 달라졌죠. 네. 저번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한꺼풀 베끼고 다음에 지나서 또 한꺼풀 베끼고 이런 식이네. 그러면 다음에 이걸 또 얘기해도 또 다른 커플로 베낀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관계, 스승과의 관계, 이런 전법의 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처음 하는 말 하나 가지고 판단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저 스님은 저 정도밖에 모르네? 아, 내가 생각했던 저거 답 안 해주네? 모르는 거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그게 사량분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스님은 이 금강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똑같은 말이야. 네. 수보리야 어이오나 열애드가 아죽다라 삼약삼벌이냐? 그거나 여러분이 스님이 이 금강경에 대해서 저거 하지 못한다면 왜 여기 와서 뭐 그래도 뭐 수행을 하겠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 지금 상황이나 지금 이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한 상황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럼 시공이 초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초월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기서 그러면 수보리의 근기를 물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하고 연결해보면 아남, 사남 각각의 그 단계에서의 근기를 또 체크한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 뒤에서는? 그런 생각을 알아차렸죠? 네. 그런 생각이냐고 물어보면은 질문에 빠진 거고. 네,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그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지금 상태는 빠져 있는 거지. 그걸 내가 알아차린 작용으로 가지 못한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요 상황이 지금 어떤 거야? 여러분 한번 느낌을. 이거 같아. 이 열의 의식하고 수보의 의식이 아주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달라서 열애는 수보의 의식을 완전히 보고서는 그걸 자꾸 그렇지. 네, 그걸 그렇게 터치해 주려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고, 수보리는 자꾸 원래 습대로 또 자꾸 나오고 질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근기를 확인하고 이렇게 그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스승님의 배려인 것 같아요. 그거 그 부분도 이제 그게 에서 나온 겁니까? 판단까지 간 겁니까? 판단까지 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김조사가 아까 질문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여기 이 문구에 대해서 논하고 예를 들면 같이 공감했던 부분에 그 마음에 주했던 거, 머물었던 거예요. 저 뒤에 아나함 뭐 아라 거기에 가히 머물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작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 버튼. 지금 하신 질문이나 여기 수고 열애가 이렇게 한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법이 이 지금 금강경이 이 상태가 되죠. 여기가 시공이 초월됐죠. 25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뭐 이거 옛날에 부처님 얘기한 거 안 한 거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재현됐죠. 그러니까 영산 회상을 재현시키고 그 시공이 초월된다는 게 이런 흐름이에요. 여기에 내가 이 안욕대가 삼백삼보리가 범어로 뭐고 뜻이 뭐고 한문으로 한역하고 이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나눴던 이 의식의 지금 흐름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못 갑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영역이야. 의식의 다른 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층을 건드려주지 못하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비논리적인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억지지. 어떻게 보면 내가 보면 억지예요. 번지수가 다른 거를 같은 번지수라고 갖다 껴놓는 거예요. 우체국 변배달부 아저씨가. 열애가 당연히 안욕대가 삼백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지금 뭐 여기 있는 이 중이 그래도 금강경에서 조금 뭐 지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인정하니까 또 와서 들은 거지. 이 질문에서 내가 다시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스님이 태연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지금. 네. 그리고 나서 열애유 소설법이야. 내가 여러분한테 금강경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네. 설한 적이 있느냐? 이건 게 뭐라고 정답을 얘기한 적 있느냐? 또 이렇게 재차 구체화 시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 이 흐름이 재현되지 않으면 네, 이게 이제 그러고 스님도 우리 이거 건강을 하면서 이게 법이라고 꼬집어서 뭐 이렇게 정답식으로 얘기한 게 있었나요? 없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적이 없는 배우긴 배웠는데 네. 그런 게 없었네요. 배운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진짜. 이상한데. 근데 그게 법이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10번 10강인데 이런 얘기가 이 10차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지까지 난 상상 못했어요. 상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은 더 봅니다. 상당히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의식의 차원 이제 어떻게 제보면 교만인데 제 교만인데 몇 차원인지 모르지만 이 눈을 그래도 법을 볼 수 있는 눈의 안목의 차원으로 들으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참 까마득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가능성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내요. 제가 이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했던 이 말을요 설명해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뭐 어느 정도 여기 박식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수행을 했다는 사람. 이게 설명으로 이렇게 될 일이 아니죠? 네, 설명을 해서는 여러분 여태까지 10번의 최소한의 그 만남과 연습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복잡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 존재론적, 인식론적 이제 나누자면 인식론과 존재론이잖아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게 많은 논쟁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거로 굳이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나눈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존재론적 있는 것들 현상 옳다 그르다 법이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이게 존재론이에요. 이것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존재론으로 보면은 여러 앞뒤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초월된 인식론적의 개념이 이제 형성이 돼버리면
예. 여기서 모순들이 그냥 다 예, 맞아요. 정확히 보여요. 그래서 모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존재론에 빠졌다가 인지론. 그래서 이제 존재적인 것, 존재론에서 극복되면 이제 인식되는 쪽으로 가요. 인식론으로.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실제론으로 가는 거예요. 실존 또는 내지는 실제. 실제가 뭐냐? 지금. 실존이 뭐냐? 실제가 뭐냐? 그러니까 서양의 실존 철학자들은 결국은 한계에 빠졌던 거예요. 인식론에서 머물렀다든지. 구체적인 실제로 가지는 못했어요. 왜? 이 실제론으로 가려면 이 존재론을 극복해야 돼. 초월돼야 돼요. 근데 계속적인 실제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 예. 존재론, 현상적인 거잖아. 다 논리고 네. 개념들이고. 네. 근데 개념 설명하면 계속 개념에 빠지게 돼 있죠. 네. 더 큰 개념에 더 큰 가중만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서양 철학자도 극복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밖에. 이 존재론을 극복해 나가시고 초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대답한 거 여해불 소설이 내가 부처님의 그 설한 거의 뜻이라든지 본의를 이해하기에는 뭐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정말 이 실체 인식론적 개념에서 한 말인지 그냥 존재론에 머물러서 그냥 한 말인지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혼돈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번 강의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이게 정답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좀 혼돈이 오는데 지금 어때요? 좀 더 여유로워졌죠? 네. 조금 뭐 헷갈리고 그렇게 안 오지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걸려있구나라든지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또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의식이 닦이고 하면 또 바뀌니까 그때 가서 또 읽고 또 뭘 하다 보면 또 안목이 열리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름이 그냥 명예 안욕따라 삼맥삼머리입니다. 이렇게 수보리가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만약에 2차원의 그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현상학의 중심으로 돼서 나가는 것에 자유로워졌다면 수보리가 어떤 대답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것과는 다른 무엇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선호록에 보면은 뭐 갑자기 뭐 화두를 주고 뭘 물어보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호록의 중국 불교죠. 선불교는 중국 형태의 불교예요. 그게 우리나라 형태 불교가 있고 그들은 그 선사들은 이 흐름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경이 있어야죠. 경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말씀한 게 경이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선어로 여기서 좀 더 욕심을 하다 보니까 육조 단경이라고 하면 경은 부처님 말씀하신 건데 왜 육조선사가 부처인가? 짧은 경이다. 내 주장입니다. 무슨 학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주장이니까 뭐 내 말도 옳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흐름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동영상도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뭐 또한 뭐 부처님이 가히 설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구체적인 이해를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고 열애 소설법 개불같이 열애가 설한 바는 불같이 취득할 수도 없는 거, 얻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저번에 할 때 이 부분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기억나요? 네. 우리 이제 윤처사가 그 수보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나는 아니다 부처님이 얘기한 거다 이제 단언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는 잘 몰랐어 내가. 그랬는데 동영상을 다시 보고 전에도 좀 이상해서 보니까 내가 이제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랬는데 여기 그 문장 구조상으로는
수보리가 한 얘기죠. 이제. 그렇죠? 네. 정확히 수보리가 한 얘기죠. 문장 구조상은 네. 내가 왜 또 그래서 날 되돌아봤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가를 되돌아봤더니 내가 이것을 한참 공부하고 수행할 때 이게 어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지 어디가 수보리가 대답하고 한 건지를 불분명하더라고. 이게 그거에 한 기간 동안 헤맨 적이 있어요. 금강경을 수행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고 나를 되돌아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여기 이 계위 무위법 이유차별 있죠. 네. 이유차별이라는 것을 3차원적 4차원적으로 여러분에게 느끼게끔 하자는 것에 너무 내가 이제 집착했다 그럴까? 이제 그런 상황에 누가 말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지금 설할 수 없는 어떤 그 차원적인 그 부분을 이렇게 전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실수라면 실수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법을 깨닫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전혀 되는 것도 아닌데 편집상에서 이제 뺀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이제 동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들은 거의 정보로 보는 거지 사량 분별로 보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의식이 교류되고 나누고 이런 차원으로 들어올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그 정도의 근기라면 그분은 정말 보통 근기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스님 말도 좀 떠듬떠듬 하기도 하지 느리죠. 그리고 어떤 분 대답하는 분 보이지도 않는데 기다려야 되지. 그러면은 그걸 듣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의식에서 동영상을 본다는 자체가 사량 분별을 하기 위한 거니까 작용 자체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럼 거기서 뭐가 올라오겠어? 그 사람 그래 짜증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도 알아차리고 되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의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사람은 그래도 자꾸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이라는 것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내가 편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계속 논란에 내가 빠지고 싶지도 않고 시간 아까운데 그러나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수준이 이 대답한 수준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보리의 수준인 것 같습니까? 부처님 정도의 수준의 대답인 것 같습니까? 저희 수준이지. 지금 이렇게 여기 비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껍데기 향으로만 보면 말은 진짜 옳은 말을 하려면 한다니까요.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렇지. 부처님 거의 깨달은 부처님 수준의 상태의 말이죠 이게. 여기 일체 현성 개의 무위법이라고 했어요. 일체의 모든 성현들은 이렇게 이런 무위법으로 이유차별한다. 이 말을 하면은 최소한 자기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현, 자기는 성현이거나 그 이상. 그래야 그걸 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원리가 뭔지도 아니까 이게 원리거든. 이유차별이라는 게 무위법하고 이유차별이라는 게. 그 현성 성현들의 수준 흐름이 뭐다. 그거 다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뭐 정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아라하니까 뭐 깨달은 부처님 바로 밑에 정도 단계 이 정도 된다면 이게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주장해오고 여러분하고 나눴던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상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이 말은 전부 수보리 수준의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도 이 말을 보고 그냥 이걸 듣고 그냥 부처님 한 말이라고 빠질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재산을 계속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몇 년 전에 법문을 올리고 했던 것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분명히 이거는 수보리가 얘기한 거라고는 해놨으면서 저번 강의 때는 내가 완전히 그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건 부처님이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그것은 뭐냐? 그 자체가 또한 의식의 흐름이었고 법의 흐름이었다. 그것이 누가 말했고 안 말했고는 우리가 법을 취득하고 하는 데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잡고 또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 어쨌든 실수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밝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인무위법 이유차별이라는 것은 저번 강의 때도 여러분이 도대체 이유차별이 뭔지 모르죠. 네. 이제 이 상태를 이제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의식이 또 벗겨지면 이 차별이라는 게 이거는 번번이 없고 구마라집이 천부에 넣은 거라 그랬죠? 이 차별이야. 꼭 이유 차별이라고 이 말을 넣은 거는 그 왜 이 이유 차별이라는 게 차별 구분이 된다. 이 말이 왜 필요했는가? 왜 들어갔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확 밝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의식의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 8로 들어가면은 수보리 어유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버린 거죠. 네. 뭐 일체 현상이 무위법 성현들은 다 무위법으로 행하시고 그것으로 뭐 구분된다. 뭐 어쨌든 설명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 다시 대판을 한다든가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뚱맞게 수보리야 어떻게 된 이유냐. 만약에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다 그냥 보시라는 그런 사람이 그 복덕이 그 사람이 소득복덕 없는 복덕이 엄청 많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다시 복덕으로 왔죠? 복으로. 네. 그러니까 수보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부처님이 그런 복이 많다는 걸 수보리만 알고 있을까요? 수보리급 이하들 평민들도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겠죠. 성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짚어주는 것 같아요. 짚어준 것 같다고? 성인들이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면 많은 복덕을 얻을 거라는 데 맺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판단이죠. 그 판단하기 전에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지의 의식의 흐름에 먼저 오히려 그 판단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의견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전에를 얘기를 했더라도 내가 왜 그렇다고 판단을 했지 하고 이제 되돌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그렇다고 자꾸 얘기 안 하지 말고 틀리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찝어줌으로써 수보리 자꾸 그 의식을 보게 하려고. 의식을 보게 하려고. 그것도 판단이죠. 내 살림에 수보리 살림에.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면 복덕이 많을 거라는 평상시에 그 생각. 그렇지, 본인도 하고 있죠. 예, 그거를 본 거야 먼저. 예, 그거를 내 살림은 뭐야? 수보리가 이 판단을 이렇게 어쩌고 하는 게 그게 본인 살림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본인 살림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그렇지. 나도 내가 뭐 그렇죠. 100만 원을 보시려 하면 그 복덕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삼천대천세계를 칠보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하면은 엄청 많겠네. 큰일 했다고 스스로. 누가 생각한 거야 그렇게? 그렇지, 내가 생각. 그래. 그거 보자는 거라니까. 예. 그거 보자는 거예요. 수보리가 알고 모르고 뭐 그래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 그거 아무 생각 없다니까. 여기 나오면 비법이라니까. 뭔 소리야? 이거 법도 없다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보는 사람의 의식을 자꾸 보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의 의식을 자꾸 보게. 네. 그런 생각 맞더라니까. 저는 이 제8번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죠. 그게 이제 보살, 공무, 살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예, 복덕이 많이 들어있고 음. 또 여기서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요. 이건 생각인데 이렇게 건강경에 정말 경을 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뭐 출고로 보시했지만 뒷부분에 대해서는 수지 독성을 이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경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중생들이 이 경을 복덕에 의지하는 중생들을 이렇게 그쪽으로 와가지고 복이 많이 이거를 수지 독성하면 복을 많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계속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생각인데요. 이렇게 하는 생각 있죠? 네. 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판단한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판단요. 꼭 구분을 짓자면. 진짜요. 어려운 문제. 지금 뭐 따로 판단은 공부해서 오는 까지 다 생각하고 그렇죠. 결론까지 다 내리고 그럼 지금 보살한 얘기는 생각 차원인 것 같아? 판단 같아? 판단. 판단이지.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판단하고 여태까지 수지.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하는 차원으로 가면 네. 이 생각도 생각 이전에 뭔 작용에 의해서 생각이라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뭐가 됐어? 판단. 판단이 됐죠. 이 판단을 통해서 말이 나왔지, 표현.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순서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거의 동시에 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거의 잘 동시에하기 모르지. 때문에 모르는 거지. 저희는 그걸 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면 요게 구분이 돼요. 희한하지. 기가 생각 막힌 거지. 전에 제일 먼저 저기 되는 게 복덕. 복덕. 뭐가 올라왔지, 뭐가 의식에서. 예, 의식에서 네. 복덕. 뭔 작용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그거를 생각이라는 건 뭔 약간 정리한다고 그럴까? 약간 이성적 작용이 좀 들어갔다 그럴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게 순식간에 순식간에 다 일어난 작용들이야. 동시에 거의. 이런다고 봐야 되잖아. 거의. 예. 그러니까 그 동시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은 저하고 이것을 네. 가르는 알아차리고 분별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 연습하는 그 분별되고 그런 게 좋다 그런 거 아니고 연습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게 이제 스님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되고 브레이크가 걸면요.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바로 브레이크가 걸려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인지 내가 바로 판단인지는 이제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놓기 시작해. 판단을 놓고 생각을 놓기 시작하는 거야. 의식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놓는다는 말이 되는 거야. 자동으로 놓는다. 놓으세요, 무소유, 뭐 이게 놔집니까? 계속 판단의 개념으로 가 있기 때문에 더 판단을 하게 돼서 더 안 놓는 쪽으로 가요. 그 차원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무소유라고 가리켜서 무소유시키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참 깝깝한 세상이죠.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건 판단이에요, 생각이에요. 판단. 그러면 그걸 판단 전에 걸 한번 봐봐. 내가 왜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 힘드네. 판단했지. 힘드네. 아니. 어렵네. 아니. 힘드네. 그 어렵다고 내가 판단했잖아. 네. 하기 전에. 그리고 하기 전에가 뭐 때문에 나는 어떤 느낌 때문에 어렵다고 한 거야. 실천하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에. 그렇지. 저게 실천하기 뭐 힘들다. 실천하기 힘들다. 뭐 그 최소한. 이해가 일단 그렇지, 이해. 네. 의식의 정리가 안 되는. 안 돼. 이런 어떤 감각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림이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의식에서 판단의 기준이 안 서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안 서는 걸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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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이지 않는 수시간 일어나는 의식을 가지고 다시 리와인딩 시켜가지고 이거를 맞습니까? 이해가 돼요? 예. 예. 근데 그렇게 구분짓기가 그게 아주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훈련. 예, 이게 그래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분량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훈련 과정이에요. 판단하고 정리하고 그냥 그렇게. 야, 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기는. 그런 이게 소득, 복득, 영이, 다부가 이렇게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부리가 답했죠. 네. 엄청 많습니다. 세 줄. 왜냐면은 이 복덕이라고 한 거는 뭐라고요? 비복덕, 복덕이 아니. 복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 성자를 붙였는데 뭐 도대체 뭐 성이 복잡하면 어쨌든 복덕이 아니다. 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성질. 복덕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아니 복덕이 심단이다 금방 그랬거든요. 그렇지. 아, 많다 그랬는데 또 그게 복덕이 아니라 그러는 게 진짜 정말 뭐 그 말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여기다 이 성자를 붙인 거야. 끝 뒤에. 그냥 복덕이라고 했는데 바로 복덕이 아니다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거기다가 이제 성자를 붙인 거지. 그러니까 앞에 복덕하고 여기 지금 말하는 복덕의 뭐 경우랄까 성격은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 구분져 주려니까 성이 필요하지. 어쨌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살림으로선 안 되죠. 안 되는 것만은 여러분이 느끼면 정확한 거죠. 네, 안 되죠. 근데 막연히 이해는 되는. 막연히 이해돼요? 아니 복덕이라 금방 그랬는데 저사님 그게 복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법이라 했다가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논리로 보면 그러면 그때도 여기도 뒤에다 성자를 붙일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앞에서 비복덕. 법, 비법 이렇게 그냥 해버렸죠. 똑같은 걸 부정사만 붙였잖아요. 부정하는 말만. 근데 여기는 복덕성 해놓고 아니다 비자를 붙였거든. 이게 무슨 진짜로 경전 무슨 연구소 얘기죠? 이게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는 게. 그런 고로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복잡한 얘기가 돼버렸죠? 네. 복덕이 아닌데 열애께서는 복덕다라고 복덕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같기도 한데 설명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걸 봤어요? 알아차렸어요?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 약부유인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구개동 위타에서 기복승필. 그러면 이 약부유인 어차경중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거 스님 저 부처님 말씀. 여기 열애설 이 말도 없죠. 그냥 바로 약부유인 어차경중 이렇게 나갔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구조상으로 보면 이게 수보리가 한 얘기인가 부처님의 얘기인가 잘 모르잖아요. 부처님 말씀.
그죠? 근데 이 수준을 보면, 이 얘기의 수준을 보면, 이 부처님 말을 수보리가 인용한 거죠. 이게 요 뒤에 이제 수보리야 일체재불 급재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뭐 개종차견초 수보리 소위서 보자 죽게 보자 요 구절이 없다면은 요게 한 얘기라고 해도 그냥 구조상으로는 되죠. 구분이 안 됐으니까 네. 뭐 열애설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얘기도 되죠. 네. 근데 뒤에 이제 수보리야 이렇게 돼 하고 있으니까 부르셨다. 그럴 확률이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 이게 그냥 또 수보리가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보리가 했는지 부처님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다시 요 파티 앞으로 가봅시다. 처음에 삼천대천세계 7부로 보시한 게 복덕이 많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 도 닦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재물보시보다 법의 보시, 진리의 보시를 하는 게 더 상식적으로 더 크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으셨겠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인 자리죠. 스님들이니까. 그 자리 자체가. 네. 최소한 속인들은 그걸 알고 있다 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재물보시를 무조건 해야 복이 많을 거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심정상. 네. 근데 수행한 전문 수행자들은 최소한 그렇게 알고 그 뭐였던 최소한 재물보시보다는 법보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러면은 부처님이 수보리야 어이구라 야기만 삼천대천세계 칠부 이용보시 이 얘기를 그 수보리한테 얘기를 하면 그 몰라서 물어봤다면 수보리 심정은 그냥 괜찮을 거고 수보리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제자들 사기 진작상 이 발언한 멘트. 사기 진작을 멘트야. 거기 모여 다 스님들이니까 네. 복보시 하려 그런 기본적으로 하는데 고수 재물보시가 더 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님들한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비유. 사기 진작 용 서비스. 비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처음에 요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서 이 삼천대천세계 7부 이용보시에 대한 얘기를 또 하죠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까지 의식을 건드리면 여러분의 의식이 조금 힘들어져 로드가 걸려요. 거기까지 가고 싶질 않아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냥 좀 보면 수보리도 법보시가 훨씬 크다는 거는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부처님이 그거를 물어봤다면은 그 관계에 놓고만 보면 수보리는 기분이 좋을 수가 앞에만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뒤에 그래서 이 뒤에 부분도 그냥 수보리가 그 법보시가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부처님이 약보유인,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구계 등 비타인설, 기복승, 비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거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얘기하는 거. 문 좀 열고 고구마 뒤집어 놓으세요.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어차경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문점일 수도 있는데 경이라고 여기 어차경중이라고 그랬잖아. 어차경중 이 경중에서
지금 부처님이 경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 경 중에서 이 경 중 수지 내지 사구 계등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씀. 지금 말씀 중이죠? 네. 그리고 사구계가 나왔어요. 여기서 수지 내지 사구계. 그럼 이 실황중계 개념에서 지금 벗어났나요? 이게 지금 실황중계 얘기 같아요? 녹화 얘기 같아요? 편집된. 녹화. 그죠? 지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냐고, 책으로 됐냐고. 아니, 그냥 대화. 그냥 말씀. 지금 대화 중이죠. 예. 네. 그리고 거기에 이게 사구계, 사구계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한 뭐가 없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정황에서도 보면은 이 사구계, 수지 내지 사구계라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 사구계 뭐 야기색계나 임성구와 뭐 범성이상 계시뭐 약계성 비상 뭐 이런 네 가지의 개성이 아니고 개성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어떤 것들, 어떤 여러분이 느끼고 했던 무슨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수지한다. 받아서 지닌다. 그 말이 오히려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보면은 어차 경중 해놓고 수지 사구계 등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그 상황 얘기는 아니죠? 네. 그거 표현한 얘기는 아니야. 나중에 경을 만들어 놓고 이 금강경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지. 네. 금강경에 사구계가 있죠? 네. 그거 이제 해라. 이렇게 이제 나중에 결집한다든가 그때 개념에서 그 작자들 네. 그들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해는 되죠. 네. 그런데 이거를 독성하면서 이런 차원의 의문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갖지를 않고요. 그냥 나중에 뭐 연몽한포영이니 그런 그 사후계를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그때 상황에서 저기 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후계를 수지 독성하면 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자, 이제 또 넘어가 주면은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1시간 정도 되면서부터 산소 부족에서 그런지 이 의식에서 로드가 걸리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걸려요? 그래도 기본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이 난로를 피다 보니까 산소가 좀 부족해서 환기를 좀 시켜야 돼. 그럼 어쨌든 수지 내지 수지를 하려면은 그래가 수지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독성. 예. 수지 위타인설 이렇게 돼. 사구계등 해가지고 위타인설. 그러면 진짜 제대로 수지한다는 거는 이 경전을 계속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외우면 되나? 외우면 그러면? 외우면 기억 속에. 네. 또 어떤 거? 그렇게 또 어떤 거? 의식의 변화. 완전히 내 것, 나가 돼버리면 그러면 수지된 거죠. 네. 네. 예. 그랬을 때 남한테 위타 인설 설할 수 있겠죠? 네. 설을 한다고. 이 재생하는 게 아니고 녹음 테이프 재생하는 게 아니고 설을 한다고. 그러면 설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말이기 때문에 말씀 많이 들었죠? 네. 자기의 살림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살림. 들어가죠. 경험치가 아무리 똑같이 얘기한다고 해도 자기 얘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똑같이
아야 어여를 하더라도 아야 어여를 통해서 내가 무슨 깨우침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요 똑같이 그냥 아야 어여를 하라고 정해져 있어도 억양이 그렇죠. 억양이 달라져.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전달하는 작자에 무조건 의지가 명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위타 인설을 하게 되면 그래 좋다 이거 수지를 해서 나름대로 그럼 이제 수행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근기에 따라서 수행이 수승한 사람이 있고 뭐 중급 수행 정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남한테 위타 인설을 했어. 그럼 어떻게 보면 본 뜻을 왜곡시키 법을 설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부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지. 다 거기 모여있는 중생들의 제자들의 근기가 다 다른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자 뭐 안다고 생각하고 깨우쳤다고 생각해서 남한테 설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10명 중에 뭐 70%는 70%가 잘못 설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곡된 법이 전해졌죠. 그 부처님이 그걸 모르고 얘기를 하셨겠냐고? 아시겠죠. 아시죠? 근데 왜 그렇게 글을 통해서 또 그렇지. 그거 잘못 설해지는 것 그 자체도 뭐예요? 그것도 법이요. 그것도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유차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이거 완전히 깨달았나? 이런 거 뭐 주춤주춤대고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시고 뭐 깨달 같으면 막 한번 얘기도 해보고 막 들이대보기도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돼. 근데 그걸 그 다음을 안 하려냐니까 문제야. 그래서 보통 우리 선가에서는 인가받는다고 그러잖아. 그게 그 얘기야. 인가받지 않고 지금은 다 어때?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 얘기해. 자기 것이 옳다고만 이제 주장하는 것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그 잘못된 법을 설할지라도 자기만의 법을 설할지라도 그 법은 더 크다. 그, 삼천대천세계를 보석으로 한 것보다 더 크다. 시주한 것보다. 왜냐면은 수불이야 일체재불, 급재불, 안약도라 삼약삼벌이 개종차경출. 여기서 경출 이렇게 됐죠? 네. 경출 됐죠 이렇게. 네. 근데 본본에 보면은 이 경에서 나왔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 나왔다 그래. 여기서 시작됐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경인지 이 나온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기 이 구마라 집은 그냥 경이라고 한 거예요. 경이라고. 그 자리든 그 부처님 말씀이든 그게 다 어차피 경이라고 방금 말한. 수불이 소위 불법자, 소위 속히 말해서 불법이라는 것, 바로 즉 불법이다. 그 불법이라는 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뭐 진리 이런 거잖아요. 여태까지 말한 거잖아요. 이 경에서 이 경전에서 이 말씀에서 이 경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다 나왔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모든 부처님도 나왔고 부처님의 안역다라 삼백삼벌이 법도 진리도 여기서 다 나왔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 경이. 그런데 바로 수벌이야 해놓고 부처님이 그 법이라는 거는 법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 심리가 뭐예요? 상을 깨려는 말씀이시죠. 법이라는 상. 지금 수보리가 이 말을 듣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을 공표한 거예요.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 다 여기서 나왔고 모든 안육다가 삼막삼보리가 다 여기서 나왔어. 그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진리고 저기 뭐야 판도라의 상자고 그렇죠? 네. 그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 그 상에 빠지게 됐죠. 그렇지 상에 빠지게 되지. 최고의 경전 이게 전부 다라고. 그럼 수보리가 그 수준의 지금 그 상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바로 상의 자유로운 정도의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들으면 듣는 대로 바로 상에 빠지고 자기 의식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상에 빠져. 그죠? 자, 일러보세요. 우리도 저런 걸 듣는 순간에 상에 빠지는 거 보면 제 수행 정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본인 수행 정도도? 당연하다 괜찮다. 당연하다. 몰라도? 그래 또. 수보리도 그 정도인데 뭐. 그래. 스님 법에 가서 빠졌나? 저는 여태까지 금강경을 최고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경전이고 금강경이 부처님이시고 지니기만 해도 마치 부족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상은 여전했는데 요새 이제 조금씩 그 상이 이제 깨지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내가 이게 그 상이 조금씩 이제 깨지고 있구나 그러고 느꼈어요. 그건 종철 때 느낀 건 아니고 평소에 느낀 거고요. 예. 아니 종칠 때도 그 상, 나도 그 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금강경을 배워서 인식이 변해 내가 변해야 되는데 금강경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냥 이게. 네. 그래서 금강교 이게 이제 증명이 되니까 어떤 것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법인지 뭔지 이렇게 구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것도 분별일 수 있지만은 이제 자명하게 나올 수 있는 현상은 안목은 열렸잖아, 그죠? 법이라는 건 계속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장하는 꼴이면은 그거는 법이 아닌 거지 뭐. 그렇죠? 법 이거라고 계속 설명해주고. 과학들이 되고 최양자철학 뭐 양자역학 뭐 무슨 뭐 물리학 뭐 서양 철학 계속 들이대면서 설명하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 미궁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못하는 거라면 좀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안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이걸로 끝낼 거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근데 지금의 보통 여지껏 살아온 나하고 지금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잘 돌아보셨네. 문 닫아도 돼요. 네. 뭔지 모르지만 그런. 네. 잘 보셨어요. 기본이 생각했던 의식 체계 우리가 그거하고 지금 무슨 이거 배우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 근본 체계 자체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좋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의식 자꾸 보는 거 이제 거기서 내려놓으세요. 힘들어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태까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미세한 부분의 의식을 되돌아보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로드가 걸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익숙한 정보 받아들이는 거 그거 지금 그 시간이야 지금은. 스님이 주장하는 그 정보 받아들이는 시간이니까 편하죠? 그게 원래 그렇게 살아왔는데 꼭 재치문답 하듯이.
그 시간이니까 편하게 하세요. 사람 분별하세요. 의식이 다 만들었어요. 의식이. 마음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씨앗이 마음이지? 씨앗, 종자가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팥 심은 데 팥 남았어. 근데 나는 콩으로 만들고 싶어. 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 팥을 갖다가 껍데기를 칠하고 깎고 해가지고 콩 만드는 일을 했죠, 여태까지.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씨를 바꿔. 종자를 바꿔야 돼. 종자를 바꿔야 돼. 아, 유전자 변형을 하든지. 종자 바꾸고 유전자 변형하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바꿔야 돼. 유전자 다 어디 있어? 마음에 있잖아요. 의식. 의식이 욕구가 있으니까. 마음은 우리가 큰 우주심 전체라고 봅시다. 이게 불성 이런 거는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운 욕구가 없어. 예. 우주심엔 욕구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아라는 의식은 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만화식. 그래 이제 뭘로 파생될 일을 한다고 이게. 그러면 나 이제 콩으로 받고 싶다. 보니까 나 맨 팥인데 콩으로 받고 싶다. 유전자 변형해야지. 의식 바꾸면 이제 종자가 바뀌었으니까. 콩을 근데 심으려면 의식이 콩을 그렇게 심고 그렇게 쉽게 바뀌지 밭을 심으려면 않아요. 밭을 심고 스미되는 게 있고 안 바뀌어져요. 이렇게. 그거 닫기가 좀 지금 보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저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하고. 바뀌고 많이 바뀌었죠. 그럼 지금 안 바뀌어져야 하고 바뀌었어요. 그럼 뭐야? 아니 그래도 완전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럼 문제는 안 바뀐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완전의 기준을 둔 이 기준이 네. 문제인 거지. 안 바뀌지 않았잖아요. 네 바뀌었어요. 자타가 공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말, 행동부터. 그런데 저게 팥에다 또 색칠하는 거예요. 자, 이런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경을 다시 오늘 7분부터 독성합시다. 7분부터 건강만